네, 미국 증시의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의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결고리.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윤여민 FA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팀장님과 볼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보잉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항공 사업을 넘어서 이제 우주 개발 사업까지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제 보잉도 우주 쪽 손을 대나 봅니다. 예, 일단은 이제 미국 자체 내 어떤 이제 여행 수요 관련된 부분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도 이제 계속해서 지금 우주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영국과 좀 패권을 좀 겨루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도 지금 사업 확장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보잉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좀 반영을 해서 좀 연간 전망을 새로 지금 발표를 내놨습니다. 이제 2021 보잉 시장 전망이라는 걸 좀 내놨는데 네. 여기에 따르면 이제 2023년에서 24년 정도에 좀 수요가 돌아오지 않을까. 코로나19 이전으로 좀 수요가 돌아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그 산업용 항공기 그다음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회복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좀 추가된 게 항공 우주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이제 서비스 분야라든지 이제 제품 관련된 분야가 네. 규모가 계속 커질 것이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근데 결국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을 이제 좀 강제하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물론 이제 공화당에서 이제 개인의 인권 침해다라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좀 백신에 대한 부분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오질 않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빨리 올라오게 된다면 이제 승객이라든지 여행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상업용 비행기에 대한 부분들 이제 수요가 이제 한 10년 향후 10년간 봤을 때 우리나라도 한 3조 이상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여행 관련된 뿐만 아니라 상업 관련된 부분도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네. 상업 쪽에서 보면 이제 화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비행기 개조하고 이제 화물 쪽으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시장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항공과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2040년 정도 되면은 이제 오히려 화물 시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덕에 좀 개화가 된 거네요. 네, 그래서 네. 약간 언택트 쪽으로 해서 계속 이제 딜리버리 쪽으로 더 많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결국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장거리에 관련된 부분들, 이에 관련된 좀 시장도 커지지 않을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체 우주 사업 개발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약간 좀 난항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차질이 좀 빚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잉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 산업을 어떻게 보면 약간 대체 투자를 하는 걸로 지금 선회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버진 호빗이라는 데다 투자를 하면서 우회 상장을 좀 노리고 있다는 점. 이에 따라서 사실 버진 그룹하고도 상당히 좀 그 관계가 좋아요. 이에 따라서 버진 갤럭틱 이제 그중에 하나죠. 예, 그런 쪽에서 지금 대체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잉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지금 우주 개발 산업을 못한다 하더라도 우회 상장을 통해서 좀 우주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영역 확장을 넓혀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신사업까지 계속해서 손을 대고 있는 보잉이 되겠는데요.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어떤 종목들로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한 두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네. 여행 수요 관련돼서는 말씀하셨던 대한항공, 화물 수요도 좀 계속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봤을 때 대한항공 일단은 최근에 지금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부분들 지금 분명히 접종에 대한 부분들 통해서 본격적으로 수요가 확장될 것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한 2분기부터는 확실히 이제 여행 수요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지금 국제선을 주로 다루고 있는 대한항공,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와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또 이제 보잉이 우주 관련된 이제 사업을 좀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우주항공에 대한 우주 산업에 관련된 부분들 저는 이제 인텔리안 테크가 좀 저는 토픽으로 좀 보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일단은 이제 인공위성 안테나
에서 세계 1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실적이라든지 기술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보게 된다면 인텔리아 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올해까지 지금 올 8월까지 수주 잔고가 지금 한 1,000억이 넘고 있습니다. 1,000억이 넘고 있고, 또 이제 하반기 3분기 4분기부터 지금 워너비라는 회사에 지금 B2B 관련돼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안테나 쪽에서 어떤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인텔리아 테크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쪽으로 좀 탑픽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한항공이랑 인텔리안테크는 차트적인 흐름에서도 좀 더 올라갈 공산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리포트상으로 한 4만 원까지 지금 뭐 리포트가 나온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지금 수급에 따라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저는 약간 좀 살짝 비싼 위치에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일단은 이제 일단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수급이 올리게 되면 사실 대한항공 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일단 저는 좀 차트적으로 수급에 대한 부분을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 네. 인텔리엔텍 같은 경우는 수급이 상당히 좋은데 좀 최근에 좀 약간 눌리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좀 올라오기도 했네요. 예, 그래서 근데 좀 약간 길게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아직은 정고점까지는 못 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는 한 8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보잉과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대한항공 그리고 우주산업과 연결해서 인텔리안테크까지 두 종목으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연결고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이것도 이제 크게 보면 또 여행 쪽이 되겠네요. 에어비앤비 여행 수요의 회복에도 투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우리나라도 한 차례 겪었죠. 이제 골드만삭스랑 지금 모건 스탠리가 스탠스를 달리해서 반도체도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누구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 근데 이제 에어비앤비 관련돼서 골드만삭스는 매도 의견을 좀 냈고요. 이제 안 모건 좋게 스탠리는 좀 매수 의견, 그러니까 좀 홀딩 관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수요가 견고하기 때문에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다, 약간 좀 상반된 발언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에어비앤비 관련돼서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여행 사업은 이제 분명히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근데 이제 에어비앤비 약간 모토가 뭐냐면 이제 일과 삶 속에서 좀 더 자유로운 시간을 좀 만끽할 수 있는 약간 뉴 노멀 시대, 약간 이런 이상형에 대한 좀 사람의 드림 이런 꿈을 좀 가지고 어떻게 보면 큰 성장을 좀 한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과연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경기가 되게 모호해졌다라는 좀 측면을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견이 다르다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 보는 거는 회사에 출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힘든 부분을 여행으로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전통적인. 예, 근데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과연 출퇴근뿐만 아니라 여행도 어떤 하나. 온라인 관련된 이런 부분이 과연 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뉴 노멀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미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좀 이미 좀 높은 가격에 와 있다라고 지금 골드만삭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근데 네. 다만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제 당장에 앞에 나와 있는 이제 수요에 관련된 부분들, 이제 온라인 수요에서 이제 다양한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른 사이트들과 달리 지금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빠르게 지금 수요가 진작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충분히 수요가 빨리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에어비앤비 예약 전환율이 좀 상당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좀 장기 숙박대여 관련된 부분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하반기에는 좀 노려볼 만한 어떤 그걸 좀 중장기적 시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 투자 가능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에어비앤비는 뭐 일단은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에어비앤비 좀 있는데 약간 좀 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조금씩 다변화되는 걸 좀 느끼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생활 밀착형 이제 숙박업소랑 좀 계약을 하면서 네. 약간 이제 삶 속의 여행을 할 수 있는 약간 이런 쪽으로 또 녹아드는 약간 전략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뭐 일과 어떤 생활과 단절된 여행뿐만 아니라 어떤 생활 속에서도 여행을 할 수 있는 좀 친근한 여행으로 또 컨셉을 다가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쪽에서 봤을 때는 좀 여행에 대한 컨셉을 좀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 좀 어떻게 보면 그 온라인 시장 점유율을 크게 올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좀 노력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에어비앤비가 이제 여행 쪽이니까 여행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보셨어요? 일단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행과 관련돼서는
그래도 뭐 대표적인 종목이 하나투어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좀 정상적으로 직원을 이제 정상근무 체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급여도 그렇군요. 정상적으로 잘 됐네요.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제 발맞춰서 이제 여행에 대한 수요를 이제는 좀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IT 쪽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존의 상품 판매 채널 이런 걸 다 지금 준비를 해서 이제 내년을 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여행 관련된 대장주 하나 투어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숙박과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저는 이제 롯데관광개발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메리트가 예, 있을까요? 특이한 점일 수도 있는데 제주도에 좀 호텔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름 성수기가 아니라 이제 겨울을 또 맞이하는 지금 이벤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생각보다 지금 숙박률 예약률 높다고 합니다. 많이 간대요. 네, 진짜 그러니까 많이 간대요. 롯데관광개발이 사실은 이제 카지노 쪽으로도 지금 많이 탑 토픽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만 네, 네. 사실은 호텔 숙박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만만치 않다. 예,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지금 뭐 2분기에도 이미 객실 점유율이 70%, 그다음에 3분기에도 7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거의 회복된 겁니까? 예, 그러면? 거의 회복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호텔 쪽만 봤을 때 호텔 쪽만. 네, 있어요. 그래서 4분기에는 아마 제 생각에 뭐 흑자 전환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빠르면. 예, 네. 그리고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외국인이 좀 못 들어오고 있지만 국내 외국인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제 여행 쪽에서 하나 투어, 그다음에 호텔 쪽에서는 이제 롯데관광개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카지노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두 종목을 보면 좋은데 저는 이제 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자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하나 투어 같은 경우는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재무 구조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항공처럼 이제 수급에 대한 흐름에 따라서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롯데관광개발이 더 탑픽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상 좀 가격 전략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뭐 하나 투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전고점까지 나오는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짧게는.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제도 좀 올랐죠. 그러니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그때 맞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전 롯데관광개발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롯데관광개발이 지금 2만 원대 초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카지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죠. 예. 독점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결국 이제 사람의 심리를 건드리는 이제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충분히 코로나19가 좀 이제 풀렸을 때, 위드 코로나 풀렸을 때 좀 독점 사업에 대한 분명히 그런 혜택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히려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롯데관광개발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컨셉은 확실하게 이제 코로나 이후를 보시면서 네. 예, 전략을 좀 짜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FA 팀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